기호 2번에 김문수라는 이름이 들어가기까지 사실 굉장히 숨각봤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주말 동안에 사실 자고 일어나면 뭐가 바뀌어 있고 또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어서 잠을 자도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숨가쁘게 하루하루를 주말을 보내면서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는 번호 2번을 부여받게 됐는데, 자, 그 과정에서 또 눈에 띄는 인선도 나왔습니다. 90년생인 초선의 김용태 의원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내정이 된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직접 제안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목소리를 일단 확인해 보죠. 우리 김용태 의원이 우리 당 의원님들 중에서는 최연소시죠. 청년들의 말씀이 당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의 가장 정점에 모심으로써 우리 당을 젊고 희망차고 미래를 향해서 끌고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엔진, 희망, 그리고 미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인물이 저는 김용태 의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모셨는데, 국민들께서 놀라실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후보님하고 많은 말씀 나눴는데요. 제가 정치개혁 잘하겠다고 정말 해도 되냐고 여쭤봤더니 후보님께서 나만큼 잘할 수 있겠냐 말씀하셨습니다. 22일 동안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국민 상식에 맞는 변화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서도 이 부분을, 사실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많은 신문들이 김용태 의원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보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신문 하나 꼽아봤습니다. AR 돌려보죠. 조선일보 3면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변화에 몸부림치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90년생 김용태를 내정했다. 굉장한 파격이다. 그 직전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번 일을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이후에 과연 누가 지금 선거를 또 이끌어가고 관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좀 쏠렸었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35세의 김용태 의원이 지금 이번 선거를 22일 동안 치러야 됩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내정을 하고 이제 절차를 거쳐서 임명을 할 텐데, 네. 뭐 김문수 후보의 생각은 제가 보기에는 과거 2021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준석 대표를 국민의힘 지지층이 뽑았잖아요. 네. 그 당시에도 사실 이준석 대표가 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예상 자체가 많지가 않았는데 그걸 선택했거든요. 그거는 네. 그만큼 저는 당원들의 절박함의 표현이다, 이렇게 절박함의 표현이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되니까. 네. 당시 문재인 정부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정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함,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김용태 의원이라는 35살이면 사실 굉장히 젊은, 그럼요. 물론 뭐 또 젊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물론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변화.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지금 70이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이미지를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건 역시 사람 교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관한 정무적 감각을 발휘해서 변화에 대한 몸부림,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도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네. 그런 부분을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변화하겠다는 100마디 말보다 사람 하나를 바꾸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사실 변화이면서도 변화와 안정을 함께 꾀할 수 있었던 부분이 현재 비대위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비대위를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사실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신임의 의미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59년생에서 90년생으로 파격적인 변화가 있는데, 네. 안에 있는 지도부 체제는 거의 그대로 끌어안는 모양새. 그러니까 이제 포용을 한다라는 것도 함께 내걸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김용태 의원은 좀 복합적인 면이 있는 게, 이번에 그 후보 교체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 또 김문수 후보하고는 또 결이 좀 달랐던 게 계엄 해제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는 앞으로도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라는 얘기를 계속 들을 겁니다. 네. 그때는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마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그런 여러 가지가 반영돼서 인선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90년생 35살의 김용태 의원이 국민의힘의 대표, 비대위원장이
됐다는 소식 굉장히 좀 신선하고 그리고 흥미롭습니다. 과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만큼이나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였는데 임승호 대변인 올해 나이가 30대. 저는 94년생이라서 94년생. 훨씬 더 신선한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김용태 위원장을 인선을 해서 뭔가 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다라고 하지만 그럴 거면 만 40세의 이준석 후보가 훨씬 더 신선한 거 아닌가요? 이준석 후보 같이 그냥 직접 플레이어로 젊은 선수가 뛰는 거랑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후보로 뛰고 어떤 젊은 정치인을 겉포장지로 쓰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좀 박하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김용태 위원장이 결코 혁신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그런가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 해제에 대해서는 뭐 찬성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그 이후에 어떤 계엄 문제나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김용태 의원은 글쎄요, 저는 그 안에 있는 김재섭 의원보다 목소리를 냈다라는 소식을 별로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또 말씀하신 것이 김문수 후보와 김용태 의원이 보완을 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지만 충돌하는 지점이거든요. 계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태 의원은 해제하자라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는 당시 뭐 국무위원으로서 조금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을 보면 과연 그런 메시지가 나왔을 때 둘이 융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문은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이미 저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는 이 선출을 통해서 당선이 된 거고요. 김용태 위원장이 임명을 통해서 한 건데 민주당에서도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잊으셨겠지만 박지원 위원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네. 박지원 위원장도 결국에는 뭐 젊은 정치라고 하면서 영입을 해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지금 모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정계 은퇴를 했다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아무런 인상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젊은 사람들을 겉포장지로 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김용태 의원이 최근 라디오에서 했던 인터뷰를 보면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협력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이 최근에 이준석 후보가 결국에는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당선됐을 때 본인이 어떤 배신자론을 의식하지 않겠느냐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정치인, 젊은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의힘의 기득권층이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에게 늘 해왔던 것들, 그래서 이재명 찍을 거야, 그래서 이재명을 당선시킬 거야 라고 하는 겁박 정치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의 입장에서는 전혀 기대가 없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승호 대변인 얘기 들으니까 확실히 이제 대선 국면이 시작됐네요. 확실하게 당칼에 칼을 긋고 개혁신당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기대를 하면 그게 기대하는 게 이상한 그렇죠. 사실 김용태 의원 인선에 대해서만 얘기했지 개혁신당에 대해서 아무 메시지도 안 냈는데 이렇게 하신 건 과민 반응 아니신가 싶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이에 대한 얘기도 하셨잖아요. 다 그 직책에 따른 나이가 필요하죠. 네. 한마디로만 하면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 나왔을 때 고령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때 당에서 젊은 정치인을 붙여서 보완을 많이 했어요. 그때 상대방 후보가 나는 젊다라고 했을 때 네. 그 젊은 거에 따르는 정치적 미숙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한 방으로 그냥 날렸던 것도 부연 설명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천하 용인 시절도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그리고 혹시 모를 뭐 그 단일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또 개혁신당 간의 어떤 단일화의 어떤 게 있을 수 있으니 그걸 또 감안해서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앉혔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임승호 대변인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뭐 단칼에 거절하는 그런 상황인 것도 어쨌든 대선 국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으니까 메시지 자유롭게 내시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